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을 늦게 먹다가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단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린 것을 처음 볼 만큼 뜨겁고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놀랍다. 시원하다. 신의 한 수다. 정면 승부를 벌이려 하는구나. 돌아가는 법은 없을 것이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열렬히 박수를 치면서 크게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과연 윤석열답다. 나의 윤석열 내가 믿는다. 이런 반응들이 거의 100%였습니다. 한판 붙자는 것이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직책에 있지요. 윤석열 당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 검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수사면 수사, 재판이면 재판, 검찰이면 검찰, 법무면 법무, 행정이면 행정. 이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그리고 앞으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다.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파격 인사 아니냐? 그러자 윤석열 당선인은 파격 인사 절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 내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절대 파격이 아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것은 법무행정이 경제발전에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최적임자다. 영어에 능통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모습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다 워낙 그동안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얼굴 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최근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새카문 젊은 검사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동안 한동훈 검사장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법무장관들에 의해서 한직으로 몇 번을 쫓겨났는지 모릅니다. 네. 사법연수원으로 갔다가 다시 또 지역에 있는 검찰로 또 거의 쫓겨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연수원으로 오고 가면서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의 법무장관들이 얼마나 집요하리만치 인사 학살을 하는지 그 전형적인 피해자가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려왔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정치권에 어떠한 반응이 있을지 이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통 검사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관련된 수사를 해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 검찰총장 직은거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사단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이 콤비가 그 우리나라의 비상식적인 부분, 불공정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수 완박
처리 시도와 관련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됩니다. 애들로 말하는 법이 없죠. 머릿속에 있는 것, 자신이 신념,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으로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는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공론회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한다.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의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 이게 누구냐면요, 재심 전문 변호사는 박준영, 아동학대 사건의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는 김예원. 이제 이런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달라.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러면서 저도 지난 박범계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 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다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본인은 절대로 파격이 아니다 그랬지만 언론 입장에서는 파격, 또 국민들께서는 충격,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충격,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고 지금 저희 시청자들의 박수 소리가 아주 요란합니다. 그런데 지금 멘붕에 빠진 쪽이 있습니다. 패닉에 빠져 있다거나 할까요? 그쪽은 더불어민주당 쪽입니다. 최강욱 의원 이렇게 말했네요. 검찰 정상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윤석열다운 방식을 택한 묘수다. 역시 최대 공로자 잡다. 비꼰 거지요. 김용민 의원, 한동훈 고교한 검사장에서 일개 장관으로 가는군요.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장관을 일개 장관이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비꼰 겁니다. 정청래 의원, 경악이다. 경악. 믿어지지가 않는다. 한동훈 위의 기수들은 다 나가란 뜻이냐? 이제 이 부분을 한동훈 후보자도 아마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야 공이 20대 30대 당 대표를 가진 진취적인 나라이다. 나이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수 문화는 국민 입장에서는 지엽적인 것이다. 명쾌합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사람에게 충성하라. 나에게 충성하면 모든 것을 허하노라. 이런 거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말을 또 반대로 비꼰 겁니다. 안민석 의원 이렇게 말했네요. 한동훈 지명은 검찰공화국을 선언하는 것이며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전쟁하자는 것이다. 출범 초기부터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인사가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들을 만한 잘한 인사인지, 어떤 인사가 아쉽고 미흡한 인사인지의 이 판가름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인사가 있은 뒤에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됩니다. 비명을 치르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정권 비리에 연루된 사람일수록 그 인사는 잘한 인사인 겁니다. 비명을 지르고 큰일 났다, 멘붕에 빠지고 뭐 패닉 상태가 돼서 막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정권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면 사람일수록 그 인사는 잘한 인사입니다. 법무장관이 됐든 검찰총장이 됐든 누가 됐든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